안녕하세요. 멜번 사는 멜번 예비 아빠 예정이고 예비 가장 예정인 멜가장 한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바로 보험과 임신 중에 응급실 가는 거예요. 자, 우선 보험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이제 학생 비자에서 졸업 비자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던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브리징 비자에 있어요. 와이프가 임신한 걸 알게 되면서 와이프가 신체 검사를 할 수 없었어요. 신체 검사를 할 때는 엑스레이가 필요한데 그 엑스레이 때문에 와이프가 임신 초기 상태라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와이프 신체 검사를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아직까지 신체 검사를 마치지 못한 이유로 와이프가 저의 조인 비자였기 때문에 저 와이프랑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브리징 비자로 있어요. 브리징 비자로 있는데 그 이전에 학생 비자일 때 저희는 NIB라는 제가 알기로 보험회사 중에 가장 싼 저렴한 보험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호주에 있는 그 저렴한 보험사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 플랜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뭐 당연히 보험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뭐 병원에 크게 갈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보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졸업비자로 넣어보면서 보험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학생 보험이 아니니까 다른 보험을 바뀌게 됐는데, 이때 저희가 부파 Essential 50 Visitors Cover 라고 해서 둘이 합쳐서 한 달에 275.45불, 이게 엑스트라 커버가 저희는 붙는 걸 했어요. 그 치과까지 되는 걸로. 저희 둘 다 제가 특히 치과적인 이슈가 많아서 그 치과에 갔을 때 커버가 좀 많이 되니 그걸 엑스트라 붙여서 이제 부파에서 하는 보험을 들게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하는 보험인데, 제일 큰 보험회사가 이제 메디뱅크, 그게 제일 좋다고도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부파라고 해서 부파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해서 일단 부파를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부파를 들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파 보험을 알아보니까 거기에 웨이팅 피리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웨이팅 피리어드가 뭐냐면 사람이 아프고 났을 때 이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아픈 것인지 보험이 없는데 아프고 보험을 든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마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웨이팅 피리어드라는 게 아마 본인 이제 폴리시 같은 게 이메일이나 편지로 나올 건데, 그게 저희한테 이메일로 왔고 이메일을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임신에 관련해서는 호주에 있는 제가 알아본 모든 보험이 웨이팅 피리어드가 12개월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보험이 바뀌었죠? 보험이 바뀌면서 웨이팅 피리어드가 12개월이 생겨버린 거였어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는 임신에 대해서 처음에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정말로 멘붕이 엄청 심하게 왔었어요. 이게 저희가 가는 로얄원스 하스피탈 같은 경우는 보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보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5,000 가량의 돈을 15,000불 가량의 돈을 일시불로 지불을 하던지 16,000불 가량의 돈을 3분의 1로 쪼개서 나눠서 내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이 있을 경우엔 이 금액이 완전히 나눠서 아니게 돼요. 뭐 한 번 갈 때 300불, 뭐 찍을 때 초음파 찍을 때 얼마, 의사 볼 때 얼마, 이머전시 가면 또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고, 그게 아니라 16,000 보험이 없을 경우엔 16,000불을 꽝 꼬라박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굉장히 멘붕이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전 보험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는 그 웨이팅 피리어드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보험을 바꿨는데 12개월 안에 혹시 12개월이 안 됐는데 임신을 해버렸다, 그런데 이전 보험이 있다? 이게 저같이 학생 비자에서 졸업생 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5월에서 졸업생 비자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학생 비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 5월이실 때 한국에서 뭐 AIG? 뭐 그런 알리안스 그런 보험이 있었으면 거기랑 지금 현재 보험사랑 확인을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다 전화해서 나 이런 보험이 있었는데
나 웨이팅 피리어드 있어야 돼 라고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많은 돈을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은 경우는 비지터의 플랜이라 비지터 커버라서 이제 병원에 가서 바로 클레임을 받지는 못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부파 지사 같은 데 있죠. 다행히 그건 CT에 있어서 저희는 좀 편해서 CT에서 항상 가서 매번 클레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니까요. 부파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가니까 웬만한 거는 그날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하루 이틀 정도? 그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클레임 받는데 개인적으로 친구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저번에 있었던 NIB 보험보다는 부파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전화했을 때 처리 속도라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빨랐다는 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파를 추천드린다는 점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임신 중 응급실이죠. 솔직히 호주에 살면서 응급실을 갈 일이 많진 않아야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가본 적은 있어요.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때문에도 몇 번 가보고 제가 그래도 비교적 영어를 하는 편이라 친구들 도와주려고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임신한 사람과 가는 건 진짜 처음이었고요. 정말로 당황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응급실 가게 된 이유가 저희가 11주 차에 와이프가 조금의 복통과 파열이 있었어요. 임신 초기 11주에는 보통 초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2주부터 안정기에 들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11주까지는 아직 아기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너무나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게 토요일이었어요, 하필 또. 그래서 저희는 일하다가 중간에 응급실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응급실에 가서 저희는 로얄 우먼스 호스피털로 왔어요. 원래 그쪽 병원에 갈 예정이었고 그쪽에 이미 편지를 보낸 상태였어요. 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겠다고, 출산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쪽 병원에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갔고 이제 로얄 우먼스 호스피털로 바로 향했습니다. 로얄 우먼스 호스피털에 도착한 게 약 2시 정도에 도착을 했고 이제 접수를 하고 4시쯤에 간호사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7시에 의사를 만났죠. 총 5시간. 의사를 만나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간호사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날따라 굉장히 바쁜 편이라고 했어요. 가니까 이제 만삭이신 분들도 많았고 아니신 분들도 많았는데 응급실에 가면 응급한 환자들부터 먼저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았나봐요. 그쪽에서 보시기에. 그래서 뒤로 순번이 좀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와중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얄 우먼스 호스피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 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요. 많은 한국 분들이 저에게 로얄 우먼스 호스피털이 좋진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오지 분들이 로얄 우먼스 호스피털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 몇 분 계셨고요.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어떡하지 하고 있는 찰나에 로얄 우먼스 호스피털 응급실을 방문하게 됐죠. 저희가 느꼈던 건 이 병원이 정말 서포티브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셨고 저희에게 특히 감정적인 측면이 저희 와이프에게 굉장히 많은 필요를 했었는데 저에게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많이 채워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고 저희가 오래 기다렸었지만 중간에 저랑 와이프랑 그날 한 끼도 못 먹었었어요. 7시까지 의사를 만나기 직전까지 한 끼도 못 먹었었어요. 간호사분께 저희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밖에서 음식을 좀 사가지고 와가도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간호사분께서 직접 하면서 샌드위치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의료는 아니었지만 서비스를 제가 호주 병원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감사했고 다행히도 저희는 7시에 의사분을 만나서 처음으로 초음파를 했죠. 처음으로 초음파를 했는데 아기가 잘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초음파를 확인했죠. 근데 이때 응급실에 있는 초음파 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된 모델이라서 아무래도 사용을 하시는 영상의 선명도?
아니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광을 비워오라는 초음파 찍는 곳이 있었고 비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초음파 찍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갔던 응급실에서는 비우고 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 오래된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저에게 이제 최대한 빨리 초음파를 한번 찍어보라고 하셨고, 마침 저희는 다음 주에 초음파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얄 우먼스 호스피털 so far so good,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병원인 것 같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응급실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응급실 가기 굉장히 꺼려지는 우리들의 가장 큰 이유, 그게 뭐냐, 바로 돈이죠. 비싸요. 366불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많이 비싸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부파에서 무려 219.6불을 리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쓴 금액은 약 140불 정도? 물론 비싸긴 해요. 싸진 않죠, 응급실 가는 거에 돈이. 근데 140불 정도면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총 쓴 금액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이전까지 저희가 썼던 금액 총 310불 정도였고, 이번에 쓴 금액 320불 정도 해서 총 저희가 지금 쓴 금액이 몇 대까지? 456.30불이거든요. 요거 참고해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응급실을 안 가시는 게 좋겠지만 가시게 된더라도 그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고, 가시더라도 저희만큼 금액이 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의 초음파 검사를 처음으로 하는 영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도 지금 영상과 마찬가지로 제가 앉아서 찍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 다음부터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서 밖에서 실질적으로 생동감 있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